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나라 여권인가요? 그럼 저쪽으로 가세요. 아니, 이런 차별이 말이 됩니까? 한 국제공항에서 고성이 오가던 그 순간 단 한 나라의 여권만이 어떤 질문도 없이 VIP급 입국을 하며 특별 대우를 받는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후진국 여권이라며 비웃던 중국인들, 그러나 눈앞에서 벌어진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사건. 대체 세계가 인정한 최강 여권의 힘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전 세계가 놀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가을의 마지막 빛이 프랑크푸르트 중심가를 비추는 오후였습니다.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스마트폰에 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열어보니 시드니 환경경제 세미나 최종 일정이 도착해 있었죠. 내일이면 호주로 떠나는 긴 여정이 시작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클라우디아, 회의 자료는 다 챙겼어?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안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번 세미나는 정말 중요하잖아. 유럽 대표로 가는 건 처음이라 더 신경 쓰고 있어.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교류연구소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수석 연구원 클라우디아 베르너입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여전히 많은 편이죠. 다만 여태껏 유럽 국가들만 오가며 일했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호주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본다이 비치,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시드니를 구경하려면 최소 3일은 필요할 것 같았죠. 아시아 국가들을 검색하다 문득 여권 순위에 관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고 무심코 클릭해 보았죠. 2024년 헨리 여권 지수 발표, 한국 여권, 세계 2위 등극. 흥미로운 제목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니 한국 여권으로 193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였습니다. 일본이 1위였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공동 2위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우리 유럽인들은 아시아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나 과거 전쟁 소식으로만 알고 있었죠. 최근 몇 년간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제가 직접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여권 순위가 그렇게 높다고? 어떻게 된 일이지? 호기심이 생겼지만 시간이 늦어 자료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여행 가방을 꺼내며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여전히 유럽이 문명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죠. 아시아 국가들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 유럽과 비교할 만한 수준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국가를 방문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가을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넓은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을 켜 다시 한번 한국 여권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죠. 한국 여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걸까? 어떻게 작은 나라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라운지는 오후 시간이 되자 출장길에 오른 비즈니스맨들로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시드니 여행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자리에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 혹시 비어 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남성이 정중하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완벽한 영어와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죠. 네, 비어 있습니다. 앉으세요. 잠시 후 그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시드니행 비행기 타시나요? 그는 웃으며 제 태블릿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시드니 관광 정보가 그대로 보이고 있었죠. 저도 시드니로 가는 길입니다. 제 이름은 리우 양이에요. 중국 상하이에서 왔습니다. 리우는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명함을 보니 중국 최대 투자회사의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클라우디아 베르너입니다. 독일 국제교류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환경경제 세미나 참석차 시드니에 가게 되었습니다. 리우는 흥미로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호주 투자자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중국은 호주와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상하이의 발전상,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죠. 클라우디아 씨는 아시아에 자주 오시나요? 사실 이번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문은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주로 유럽 내에서만 일했거든요. 리우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시아는 요즘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요. 우리 경제 규모는 이미 유럽 어느 나라보다 큽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대화를 이어갔죠. 그러다 문득 아까 봤던 한국 여권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2위로 강력하다고 하더군요. 193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자 리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요?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닌가요? 중국에 비하면 아주 작죠. 갑작스러운 그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하려 했을 뿐인데 그는 왜인지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봤을 뿐이에요. 한국 여권 순위가 꽤 높다던데 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리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잘 알죠. 중국 경제력이 얼마나 큰데 한국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권 순위라는 게 진짜 중요할까요? 결국은 경제력, 군사력이 국가의 힘입니다. 그의 말투에서 한국에 대한 약간의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대화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끼며 화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호주는 처음 방문하시나요? 아닙니다. 이미 세 번째죠. 중국 기업들이 호주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자원 개발 쪽으로요. 그는 다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성공과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우의 눈빛에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났지만 다른 국가에 대한 폄하하는 태도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화 도중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시드니행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리우는 서둘러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희 같은 비행기인 것 같네요. 비행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리우가 먼저 일어나 떠났습니다. 저도 짐을 챙겨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그와의 대화가 마음 한구석에 불편하게 남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그의 폄하하는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탑승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승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리우가 비즈니스석 우선 탑승줄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중국어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죠. 리우의 태도는 불쾌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여권이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왜 리우 같은 중국인들이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발견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24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 끝나갈 무렵 기내 스크린에 시드니 공항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곧 착륙한다는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리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드니의 전경이 눈부셨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건물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의 독특한 모양까지 드디어 호주에 온 것이 실감났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긴장이 풀리며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나라에 대한 설렘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입국 심사를 거쳐 호텔로 가서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세미나가 시작될 테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시드니 공항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의 공항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나무와 자연 소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원주민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호주 특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에 도착하자 길게 늘어선 줄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카운터 앞에 승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짧아 보이는 줄에 섰습니다. 앞쪽을 살펴보니 리우는 다른 줄에 서 있었고 제 바로 앞에는 동양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손에 든 여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짙은 파란 표지에 태극 문양이 있는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저게 바로 세계 2위 여권인가? 호기심이 생겼지만 실례가 될까 싶어 그냥 줄을 기다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한국인 부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호주 입국 심사관은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웰컴 투 오스트레일리아. 심사관은 친절한 표정으로 한국 부부에게 인사했습니다. 여권을 건네받은 그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한 후 컴퓨터에 몇 가지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는 간단한 질문을 했고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여권에 도장을 찍고 곧바로 돌려주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심사관이 말했고 한국인 부부는 공손하게 감사합니다라고 영어로 답하며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깔끔하고 빠른 절차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여권을 제출하자 심사관은 제 독일 여권을 확인하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방문 목적, 체류 기간, 호텔 예약 정보 등을 물었습니다. 모두 답변하고 나니 한국인 부부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며 뒤를 돌아봤을 때 리우가 다른 카운터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심사관이 그의 여권을 여러 번 확인하고 있었고 다양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었습니다. 리우의 표정은 점점 불편해 보였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호주에서 만날 사업 파트너의 연락처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심사관은 리우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리우는 점점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가 중국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은 여권을 2번, 3번 확인하고 컴퓨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리우가 볼멘 소리로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중국어로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관을 통과해 수화물을 찾는 구역으로 이동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호주가 중국 여행객을 유독 깐깐하게 보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한국 여권을 가진 부부는 빠르게 통과했는데 단순한 우연인 건지 아니면 각국 여권마다 다른 취급을 받는 건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는 작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는 더 높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죠. 짐을 찾고 나와 택시에 탑승해 호텔 주소를 말하고 뒷좌석에 편안히 기대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로비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미나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듯 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세계 환경경제 세미나 참가자분들께서는 왼쪽 카운터를 이용해 주세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줄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이쪽은 사람이 조금 적었습니다. 앞을 살펴보니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었죠.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는 동안 제 앞에 선 동양인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계속해서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고급스러웠지만 왠지 불안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성은 체크인 카운터 직원에게 여권을 내밀었죠. 짙은 파란색 표지의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영어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김.
김민지입니다. 호텔 직원은 여권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여권을 다시 유심히 보더니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죠. 그리고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네요. 직원은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손가락으로 카운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전화를 걸더니 누군가와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더니 여성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매니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여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직원을 따라 카운터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의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약 10분 후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호텔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바로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멀리서 지켜본 바로는 호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인 것 같았습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그중 한 명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잠시 도망갈까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한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호텔 통역사인 듯 했습니다. 그녀가 사무실에서 나오며 주변 직원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중국어 통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한국 여권을 사용한 중국인이었던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어 통역사가 도착했고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체크인 순서를 기다리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에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은 아까의 일로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 키를 받은 후 직원에게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직원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다 보니 불법 입국에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졌죠.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는 덧붙였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는 의심스러운 여권을 발견하면 바로 당국에 연락하게 되어 있어요. 객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아까 공항에서 있었던 일과 지금 목격한 사건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리우가 폄하했던 한국 여권이 실제로는 너무나 가치 있어서 위조까지 하려는 시도가 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리우의 태도, 공항에서 본 입국 심사의 차이, 그리고 지금 호텔에서 목격한 위조 여권 사건까지. 이번 출장은 단순한 세미나 참석을 넘어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는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대해 더 알게 될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시차 적응이 덜 됐는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창밖으로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졌죠. 햇살이 반짝이는 바다 위로 하버 브릿지가 웅장하게 서 있었죠.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세미나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1층에 마련된 대형 컨퍼런스홀은 이미 많은 참가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등록을 마치고 이름표를 받은 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 일정표를 받아보니 10개가 넘는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규모 세미나였습니다. 그중 한 세션은 한국인이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한국에서 온 발표자라니 흥미로웠습니다. 어제부터 한국 여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던 터라 이 세션을 꼭 들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11시가 되자 박진호 교수의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곧 단상에 50대 중반의 아시아인 남성이 올라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쓴 그는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박진호입니다. 박 교수는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박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여유롭게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국제적 시각이 인상적이었죠. 세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박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클라우디아 베르너입니다.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식사를 함께하자는 제안에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자리를 잡고 앉은 후 저는 궁금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어제 공항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한국인 부부가 입국 심사를 굉장히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호텔에서는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용하려던 사람이 적발되는 장면도 목격했지 뭐예요. 박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한국 여권이 최근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런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여권이 어떻게 세계 2위의 파워를 갖게 된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유럽에 있을 때는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거든요. 박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꾸준히 신뢰를 쌓아왔어요. 수십 년에 걸쳐 많은 국가들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고, 또한 경제 발전, 문화 교류, 국제 행사 개최, 해외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해 왔죠.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성공과 함께 문화적 영향력도 커졌죠. 한류 문화,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 높아졌습니다. 그의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어서 그는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의 보안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위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어요. 이런 기술력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와의 대화를 통해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미나 첫날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참가자들을 위한 네트워킹 리셉션이 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들었던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연구 분야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죠. 박 교수와의 대화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참가자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베르너 씨, 여기서 다시 만나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리우였습니다. 그는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 더욱 근엄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세미나는 어떠셨어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리우는 파트너를 따라 세미나를 오게 되었다고 했죠. 꽤 흥미로웠습니다만 너무 서구적 시각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것 같더군요. 중국의 접근 방식이 더 현실적인데 말이죠. 리우는 여전히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와 깊은 대화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중국인 투자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시드니 부동산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죠. 중국이야말로 세계 경제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교만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우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발표자의 세션에도 참석하셨더군요. 어땠습니까? 그렇게 대단했나요? 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한국 여권에 대해 언급했을 때의 그 불편한 반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본 것들이 있었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박 교수님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국제적 시각이 돋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덧붙였습니다. 실은 방금 전에 한국 여권 위조 사건도 받고 호주 입국 심사에서 한국인들은 쉽게 통과하더라고요. 리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던 거겠죠. 그리고 호주가 괜히 중국만 까다롭게 구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죠. 모두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두려워하니까요. 그의 말에는 방어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박 교수님께 들은 바로는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국제사회와 신뢰를 쌓아왔다고 해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도 커졌고요. 리우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적어도 유럽에선 한국 제품, K 콘텐츠가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을 기술 선진국으로 보는 흐름도 있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한국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리우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약간 격앙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유럽이 뭘 아나요? 세계의 중심은 이제 아시아로 옮겨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요. 그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각국의 장단점이 있겠죠. 대화를 부드럽게 마무리하려 했지만 리우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5천 년이 넘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곧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할 겁니다. 몇몇 참가자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며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리우도 이 상황을 의식했는지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실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는 마지못해 사과의 말을 건넸지만 표정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떠나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시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어울려 대화하고 있었고 그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국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우처럼 다른 나라를 폄하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죠. 세미나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곧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세미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각국 대표들의 발표와 함께 폐막식이 예정되어 있었죠.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등장해 오늘의 일정을 소개했죠. 오늘은 세미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환경과 경제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막식에서는 특별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세션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차례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모두 자국의 환경 정책과 경제 발전 전략을 소개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침내 폐막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최 측 대표가 단상에 올라 세미나의 성과를 요약하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발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발표는 국제 여권 지수와 글로벌 모빌리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진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 교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국제 여권 지수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이 전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이 1위를 차지했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193개국 무비자 입국으로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박 교수는 계속해서 여권 파워가 국가 경쟁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제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습니다. 여권의 힘은 단순히 여행의 편리함을 넘어
한 국가의 국제적 신뢰도와 외교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경제 발전, 문화적 교류,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구축에 기반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리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발표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리우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도전적인 톤이 묻어났습니다. 중국도 최근 많은 국가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곧 순위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 교수는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권 파워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파워는 경쟁이 아닌 국제 협력과 상호 신뢰를 통해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리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으나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막식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 교수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여권 파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리우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리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국도 곧 더 나아질 거예요.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자부심이 느껴졌지만 이전의 공격적인 태도는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우리 셋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각자의 일정을 위해 헤어졌습니다. 호주 출장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위상, 그리고 위조 여권 사건까지 목격한 것이 큰 충격과 동시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 2위라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적 신뢰와 국가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죠. 좋은 국가 이미지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세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매너와 의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죠.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업무 출장을 넘어 저에게 국제사회와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 2위의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 신뢰, 국민들의 시민의식,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함께 이룬 결과입니다. 여권 하나에 담긴 국가의 품격과 신뢰.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국격은 단순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